안녕하세요. 맘속에 좀 아는 언니 진아 언니입니다. 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열이 날 때 가장 겁이 나더라고요. 둘째가 돌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기침이나 콧물 같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갑자기 고열이 나는 거예요. 심지어 만 5일을 내내 그렇게 열만 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돌발진이라는 질병이었는데요. 돌발진은 열이 내리고 열 곳이 확인되어야만 확진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확진 받기까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. 돌 이전 엄마들이라면 꼭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진아 언니가 오늘은 돌발진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돌발진의 원인과 증상,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주었는지, 그리고 확진 후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진아 언니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. 돌발진은 명칭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 질병이기도 해요. 아이가 돌 무렵에 발생한다고 해서 돌발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발 발진, 즉 갑자기 나타난 발진이라고 해서 돌발진이라고 하는데요. 인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이고 대부분 만 6개월에서 15개월 아기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해요. 그런데 제 주위에는 아이가 16개월, 18개월, 22개월 이렇게 15개월 이후에 돌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어요. 그러니 15개월 이후라고 해서 돌발진의 가능성을 배제해 두지는 않으셨으면 해요. 그런데 돌발진이 왜 무섭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이 나요. 보통 열이 나서 병원에 가면 목이 부어서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중이염이 있어서 열이 난다거나 하는 그런 원인이나 이유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. 간혹 약간의 콧물이 나거나 기침과 같은 초기 감기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 증세를 가지고 이렇게 고열이 나기는 힘들거든요. 저희 첫째는 돌발진이 없이 지나갔고 둘째가 13개월 때 돌발진을 정말 톡톡히 치렀는데요. 돌발진의 경우 대개 약 3일에서 5일 정도 열이 난다고 하는데 저희 애는 만 5일 한 40도에 육박하는 고열에 시달렸어요. 정말 딱 5일이 되니 열이 훅 떨어지더라고요. 처음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코도 귀도 폐소리도 좋지만 약간 기관지염이 천천히 오면서 이렇게 열이 날 수도 있으니 우선 해열제만 먹으면서 지켜만 보자고 하시더라고요. 전 사실 돌발진이 의심스러웠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열 곳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진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. 그런데 아무리 돌발진이 의심스러워도 아이가 이유 없는 고열로 정말 3일 이상을 넘기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좀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가족들도 모두 대학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고 저도 좀 불안했어요. 해열제를 먹어도 2시간이면 바로 또 열이 올라서 5일 내내 교차 복용에 해열제를 먹여도 떨어져 봤자 38도 중반 정도? 그러니 처음 하루 이틀은 그래도 좀 먹기라도 하고 잘 노더니 3일째부터는 먹지도 못하고 축 처져 있고 물도 안 마시고 해서 결국은 응급실까지도 갔었어요. 응급실 가서 이것저것 검사도 받아봤지만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었는데요. 결국 만 5일 만에 열이 이제 완전히 훅 떨어지고 만 하루가 이틀 이제 지나고 나서 열 곳이 핀 다음에야 돌발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. 무증상에 가깝고 그저 열만 있으니 약이라고는 정말 해열제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해열제로 아이 열을 조절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두세 시간 간격으로 열이 다시 오르고 며칠씩 열이 지속이 될 때에는 두 가지 계열을 교차를 하면서 복용을 시켜요. 교차 복용은 정말 다들 많이 요즘에는 아시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, 그러니까 흔히 아는 타이노넬, 타이레놀 계열의 이제 해열제가 잘 안 들어요. 그래서 갑자기 열이 날 때는 이부프로펜 계열의 해열제를 먹이는데요. 맥시부펜의 경우는 한 4시간 간격으로 먹여도 된다고 해서 주위에 보면 교차 복용 안 하고 그냥 4시간 간격으로 내 아이에게 잘 맞는 해열제를 먹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아직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계열의 약을 과다 복용을 할 경우에 장기에 무리가 갈 수 있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이나 세토펜과 같은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해열제는 간 손상의 우려가 있어서 하루 적정
복용량을 추가를 하면은 안 돼요. 또한 브루펜과 같은 이부프로펜 계열의 경우도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과량 복용을 하면은 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돌발진이나 오랫동안 이제 열이 지속될 때에는 해열제를 교차 복용을 해서 아이 장기에 무리가 가지 않게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이제 열이 떨어지고 하루가 지나면 열꽃이 핀대요. 근데 열꽃이 안 피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러면 돌발진이 아닌가? 돌발진이 아니면 도대체 뭐지? 의사의 초기 기관지 염이라면 이렇게까지 열이 날까?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던 찰나에 열이 떨어지고 이제 한 이틀 정도가 지난 후에야 아이 허벅지나 이제 배, 등 쪽에 이제 열꽃이 피었어요. 이게 열꽃인지 잘 모를 만큼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희미하게 붉은 반점이 쫙 퍼져 있었는데 아이는 다행히 부채지는 않았어요. 의사 선생님도 열꽃은 가렵거나 뭐 수포를 남기지 않아서 아이들이 보채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혹시나 아이가 가려워하거나 많이 긁거나 수포가 생긴다면 진료를 받아야 하고 또 처방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가봐야 하고 또 열꽃은 대개 일주일 이내로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열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. 자, 이제 열꽃이 피우면서 정말 아주 심한 생떼와 고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입맛이 없는지 여전히 밥도 잘 안 먹었고 물도 안 마시고 내내 안아달라 업어달라 하루 종일 징징징징 고열로 시달리던 시간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엄청 징징대면서 이제 그런 투정이 열흘 정도 가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 애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아이들도 투정이 정말 어마무시했다고 다들 그러시네요. 아무래도 돌발진이 열이 떨어지고 나서 아이들이 체력과 컨디션이 정말 많이 안 좋아지나 봐요. 열이 떨어져서 아이들도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랜 시간 고열과 사투로 많이 지쳐 있었나 봐요. 열이 떨어지더라도 아이들의 컨디션이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걸린다고 하니 이 기간에 더욱 많이 안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. 돌발진은 감기처럼 초기에 확진을 받을 수가 없으니 정말 답답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. 또 딱히 해열제 말고는 처방약도 없어요. 그러니 항생제를 먹이는 일도 없겠죠. 하지만 별다른 증상 없이 열이 난다고 모두 돌발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 아이에게 열이 나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보고 또 의사의 지시사항을 꼭 들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희 첫째는 돌발진 안 겪었어요. 모든 아이가 겪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기들도 안 겪었으면 좋겠네요. 우리 아기들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. 이상으로 맘속에 좀 아는 언니 진언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